AI 영화계에서는 크로마 어워드라고 규모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탑 11에 들어가면서 좋은 쾌거가 있었고, 뉴욕에 있는 오리노스 영화제라든지 다른 곳은 일반 영화제, 또 한국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고맙게도 좋아해 주시고, 미주랑 유럽 쪽도 좋아하시니까 좀 많이 특이한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AI의 불편한 계곡은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서사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울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스토리보드 1번에서는 비둘기가 날아가게끔 해주고, 5번에서 올라가다가 7번에서는 고양이가 소파에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마지막에는 윙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토리보드를 따라서 15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영상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AI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또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이 아니셨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영화 감독이자 또 국제 영화제에서 여러 개의 상을 받으신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허준호 그랩 AI 스튜디오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감독님 작품을 봤는데, 네, 지금 뭐 국제영화제 몇 군데서 수상하셨죠? 오피셜 셀렉 정도까지 합치면은 한 25군데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작은 영화제를 빼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게 개봉할 때 포스터에 네. 어디 수상 이렇게 막 붙잖아요. 네. 지금 허 감독님 요 학교 맹글라는 거의 포스터에 다 채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더 있어서 붙여야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러니까 초청처럼 그 메일로 여기 좀 내주세요 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골라서 내는 형태가 됐고, 또 되게 감사하게도 한국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고맙게도 좋아해 주시고, 아시아 쪽만 아니라 또 미주랑 유럽 쪽도 좋아하시니까 좀 많이 특이한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학교 맹글라가 밖에 나와서 알려지어서 이제 영화제 출품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의 공모전부터 시작을 한 건데,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AI 영화계에서는 크로마 어워드라고 좀 규모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탑 11에 들어가면서 조금 좋은 쾌거가 있었고, 나머지 뉴욕이라든지 헐리우드에서 하고 있는 AI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오리노스나 뉴욕 쇼폼 필름 어워드 같은 데서는 수상을 했었던 작품이긴 합니다. 그런 곳은 AI만 수상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죠? AI 영화만 하는 곳이 있고요. 뉴욕에 있는 오리노스 영화제라든지 다른 곳은 일반 영화제입니다. 근데 AI 부분도 있고 아닌 곳도 제출을 했더니 AI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도 되게 빨리 바뀌고, 한 2년 전만 해도 출품했던 뭐 사진, 출품했던 작품 이런 게 AI로 드러나서 파문 이랬었는데, 이제는 AI인 거 알면서도 당당히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산 국제 영화제도 그렇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도 그렇고 이제 AI 부분이 따로 생겼어요. 그래서 AI 영상을 하나의 장르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수준일 수 있고,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은 조금 적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어서 기존 작품들만큼의 퀄리티를 뽑아낸다고 말할 수는 좀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의 도구로서 자신의 스토리를 표현하는 도구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온 지 6개월 정도 된 거니까 앞으로 6개월 더 수상을 하셔야 1년이 채워지니까, 지금 25개니까 한 50개 정도 채우시고. 작년 11월에 만들었는데, AI 영상은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되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지금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다행인 거는 학교 맹글라를 만들 당시에는 좀 따뜻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AI로 만들 때 대부분 뭐 우주를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AI 로봇을 이야기한다던가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 2-3%? 나머지는 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많이 짰다면, 저는 우주 이런 거, 로봇, AI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서사를 좀 넣어서 만들어졌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서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봐도 조금은 불편한 구석은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도 많은 분들이 AI 영상으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영상은 나라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저출산 문제도 있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을 보니까 서사라는 걸 담았을 때, 담지 않았을 때의 힘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래서 AI 영상이라도
그런 서사를 담으면 힘이 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학교 맹글라라고. 이게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의 영화잖아요. 90년대 한창 뮤직비디오 붐일 때 그때 뮤직비디오들 되게 대작들 많았는데 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긴 시간이 안 드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더 특이한 거는 이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원래 감독님이 아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패션 쪽에 업을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작은 패션 신문사 에드포토리얼 광고 기자였다가 그리고 나서 제 브랜드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브랜드를 런칭하는 역할을 하면서 작년 2월까지 패션 사업을 했었고 8월에도 패션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영상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럼 영상, 콘텐츠 이런 건 좀 만드신 경험이 그전엔 있으셨던 거예요? 그쵸. 그냥 왜냐면 처음에 제가 페이스북 1세대거든요. 네. 처음에 페이스북이 막 붐이 있을 때 저희 회사 홍보를 위해서 페이스북을 좀 올렸더니 인기가 많아져서 페이스북 팔로워가 거의 한 7만 명, 8만 명이 됐었어요. 짧은 영상이나 사진들을 많이 올려서 화보컷처럼 수익을 좀 많이 얻었었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좀 등한시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안 넘어가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페이스북 확 죽으니까 그때 인스타그램을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고 유튜브도 좀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패션 컨텐츠는 조금씩 만들어 본 경험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좀 많이 했었고 저는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저렇게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좀 디렉션을 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면 스토리도 진짜 탄탄하고 이게 하나 만들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스토리보드도 짜야 되고 그냥 딸깍해서 너가 만들어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기까지는 학습을 좀 하시고 뭔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시고 뭘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저는 AI 영상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시는 영상들을 조금씩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작년 7월에서 8월은 대부분 다 이미지를 시작을 해서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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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를 이어서 3분에서 4분, 5분을 이렇게 만드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학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상에 음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림만 움직였었기 때문에 소리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채우려고 제가 더빙을 해보고 해도 너무 어설프고 영상 같지 않아서 그러면 노래를 한번 넣어볼까 해서 노래를 이제 말하는 것처럼 해서 가사를 써서 대사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공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 맹글라를 수상하고 나서는 이제 영화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지 않고서는 이 영상에서 살아남지 못하겠다. 왜냐면 결국은 서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연출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챗GPT나 클로드 전 세 가지를 다 쓰는데 걔네들한테 각각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좀 시켜서 글을 쓰는 프로젝트, 이미지를 만드는 프로젝트,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파트를 다 나눠서 거기에 대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지랑 영상을 뽑게, 그리고 글도 뽑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더 탄탄해진 것 같고 처음엔 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리서치를 한다던가 스토리를 만들 때 메타 프롬프트를 넣어서 그 메타 프롬프트에 학습된 내용을 한 번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저만의 기법이 있어요. 근데 전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학습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놓고 제가 A라고 말하면 그 A라는 말이 ABCD, EFG, Z까지 전문가들이 쓰는 것처럼 나오게끔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좀 빠르게 학습을 하고 또 AI 시대의 지식은 보편화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해서 제미나이가 처음 나왔을 때도 나노바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영화의 이름만 쳐도 그 영화의 톤 앤 무드가 다 나오거든요. 이미지나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이번 영화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랑 비슷한 톤의 무드에서 좋겠다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무대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AI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냥 도구를 사용해서 원하는 것만 딱 뽑고 그거를 예전에 하던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엔드 투 엔드 AI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장 중에서 노래를 말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넣었다고 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감독님 작품을 몇 개 봤을 때 저는 그냥 뮤직비디오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좀 달랐던 그 한 가지가 노래를 말하는 것처럼 넣어서 그냥 노래에 맞는 영상이 아니라 이 노래 자체가 뭔가 나레이션 같고 대사 같고 이랬던 거잖아요. 하나의 장르를 만드셨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AI를 잘 쓰는 것도 있지만 감독님 작품을 보면은 되게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그랩 AI 스튜디오 들어가 보시면은 감독님 작품이 좀 나올 텐데요. 거기서 저는 몇 개 보다 보니까 이제는 누르기가 좀 무서울 지경이 된 게 누르기 전에 막 눈물 날까봐 각오하고 보거든요. 정말이에요. 저 몇 개 봤는데 다 막 눈물이 너무 나갔고 이런 AI로 영상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는 이게 정의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작품을 만드실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 AI로 영상을 만들게 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AI의 불편한 계곡은 분명히 있다. 즉 지금도 뭐 영화제 수상이나 기업들하고 미팅을 했을 때 실제 영화 같은 AI 영상과 애니메이션의 영상을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건데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그 애니메이션을 고르세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상은 좀 불편한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면 좀 가짜인 것 같고 너무 AI스러운 거는 기업에서 봤을 때나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불편하다. 근데 저는 그 불편한 계곡이라는 부분을 좀 서사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울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좀 해서 거기에 좀 마음을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에 좀 중점을 두거든요. 시덴스 2.0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전투라든지 막 파괴라든지 변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사람들이 평소에 못 봤던 거기 때문에 덜 불편해하는데 실제 영화 같은 장면들은 좀 불편해하니까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평소에 못 봤던 것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루해진 구석이 생겼거든요. 너무 많이 하니까. 저는 그런 영상도 서사를 집어넣으면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아들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제 아들이 항상 테슬라를 사달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을. 영상에서만큼은 타고 있군요.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진짜 와이프예요. 아 진짜요? 점심 먹자. 두 분 다 이렇게 노출되는 거에 이렇게 아무 거부감은 상관없습니다. 없으세요? 너가 변신했어. 아 저게 얼굴이 그대로 이게, 이렇게 다 네. 나오는구나. 이 아이가 처음부터 고글을 쓰고 있어요. 아이가 눈이 고도 근시인데 저희가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게 유치원 때 안경 쓰고 갔다가 놀이터에서 부러졌어요. 안경이 놀다가 볼에 상처가 세게 났었거든요. 이제 고글을 줘야겠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눈이 진짜 조그매져요. 너무 근시가 심해서. 그래서 좀 미안한 상황이었는데 애가 그걸 쓰더니 자기가 슈퍼히어로가 된 것 같이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에 한번 담아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걸 썼을 때 자기가 로봇을 조종하는 누군가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보고 마지막에 그걸 나레이션으로 넣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냥 싸우는 영상일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으로는 아이가 고글을 쓰고 행복하는 모습에 마음을 놓았다. 네, 뭐 이런 내용을 아이가 엄마한테 안기는 모습이랑 가사를 좀 넣어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로봇 영상도 하나의 서사 같을 때 힘을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래서 감독님 거를 뭐 보기 전에 무섭다니까요? 아 진짜요. 또 이게 이 뒷얘기랑 이 스토리가 붙으면 저도 이 학교 맹글라 볼 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흘겨봤죠.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한번 보자. 그렇게 이렇게 딱 봤는데 처음에 이제 몇 컷이 나왔을 때 어색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지금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또 AI가 엄청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AI 같은데? 이렇게 한 10초를 보다가 빠져들어갔고 나중에는 진짜 계속 눈물이 났었는데 이게 한 컷 한 것 보면은 AI 같은데 그냥 어느 순간 빠져들어서 그냥 작품에 심취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감독님이 만드시는 그 방법의 힘이 아닌가. 노래의 힘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노래를 순으로 제가 300곡, 400곡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울리는 거. 그 프롬프트 쓸 때도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달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프롬프트를 잘 쓰면 그때도 순우 4.5였는데 학교 뱅글라라는 말을 말하듯이 해달라고 해놨었어요. 그거는 말하듯이 합니다. 그 가사만 그 책상을 탕 치고 학교 뱅글라라는 장면을 제가 좀 생각을 할 때 저는 솔직히 그 시나리오를 쓰고 학교 뱅글라라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면서 좀 눈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근데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와이프는 이거 하지 말라고 AI 가지고 너무 억지스럽다.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상을 많이 받으니까 네, 지금은 이게 이제 와서는 와이프가 광고계 쪽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하는 거에 뭐라고 하지 않겠다. 내가 틀렸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제가 만든 거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완성된 걸 보고. 중간에 제가 시나리오를 보여줬을 때는 이게 무슨 AI로 되겠냐. AI로 어떻게 감동을 주겠냐. 하지 마라. 감동 못 준다.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좀 와이프도 눈시울을 붉게 하는 작품이 된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게 의도치 않게 봤을 때 훅을 탁 맞는 거지 얼마나 슬픈 건데 라고 생각하고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AI 영상이 마음을 울려봐야 얼마나 울리겠어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봤을 때 오히려 더 파급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만약 이거 정말 슬프대 하고 보면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AI 영상이래, AI 영화래. 그래서 얼마나 잘 만들었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맹글라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다 노래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음성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립싱크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학교 맹글라 만들 당시도 소라2가 처음 나왔을 때라서 그 부분만 제가 딱 대사를 쳐야 되는 부분만 소라2로 대사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학교 맹글라랑 그다음에 그 아저씨가 막 앉아가지고 교육청 직원이 지금 거기 몇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교 만드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도착했을 때 안녕하세요. 소모도 분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라고 할 때 그 부분만 딱 소라를 썼고 안 돼서 음악을 넣은 거지 지금 요즘에 만드는 작품들은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고 있어서 뮤직비디오 형식은 뮤직비디오에 국한이 돼서 만들어야 될 때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다 드라마 형식으로 좀 시네마틱한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스튜디오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대기업에 납품한 패션 필름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네마틱한 필름을 요청하셨던 거라 스토리가 있는 시네마틱한 영상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작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더 감이 올 것 같은데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워크플로우 얘기 전에 시댄스를 이야기하게 된 이유는 시댄스나 클링 3.0이 올해 새롭게 나오면서 연기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AI는 캐릭터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주변에 소리들을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학교 맹글라 만들 때만 해도 소리 같은 거를 저희가 따로 아트리스나 11랩스를 통해서 다 집어넣었어야 했어요. 자동차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되니까 그냥 노래를 넣었던 거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영상에 음악이랑 소리랑 다 넣었던 거는 배우 3.1이었어요. 배우 3.1이 그렇게 넣어줬었고 그 다음에 클링이 잘 넣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댄스 2.0이 나왔는데 시댄스 2.0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요 시댄스 2.0과 클링 3.0, 비오 3.1이 나오면서 AI 영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요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옛날에는 이미지를 움직이게 해줘 해서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이미지 투 비디오라는 걸 했었는데 이제는 옴니라는 제작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일단 사진을 뽑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컷을 뽑고 첫 컷이랑 마지막 컷을 놓은 다음에 중간을 움직이게 만들어줘 하는 게 가장 품질이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노바나나라든지 시드림 4.0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일관성이 만들어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놓고 그 스토리보드를 스타트 엔드로 만들어서 이어 붙여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초부터는 중간에 나노바나나로 만드는 이미지의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시댄스라든지 클링에서 영상의 첫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에 저희가 배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만들어 넣으면 이 캐릭터 두 명이 이 배경에서 움직이게 해줘 하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얘네들이. 3D 게임 제작하듯이 배경은 배경대로 만들고 배우는 배우대로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의 진짜 촬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촬영할 만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배우를 제공해주면 그 캐릭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하는 거를 원래는 이미지로 여러 가지 각도라든지 장면을 다 만들어 놓고 연출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알아서 연출해줍니다. 즉 얘네들이 하는 행동이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를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그걸 다 이어 붙여줘서 만들어주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나노바나나가 안에 들어가서 나노바나나가 사진을 막 찍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주는 건 똑같습니다. 즉 중간에 하나의 단계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영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근데 짧은 영상을 만들 때는 옛날에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이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와 배경을 놓고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 그 영상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쉽게 아까 설명해서 보여드린 게 이런 영상인데 스토리보드가 있죠. 이 스토리보드로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잡아놓고 그리고 이 스토리보드를 프롬프트 창에 집어넣고 아무 말도 안 쓰면 이 스토리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이 장면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프롬프트를 같이 써서 넣으면 이 장면대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8개가 다 나와요.
이게 15초까지 되거든요, 시댄스는. 15초까지 되는 게 너무 호흡이 짧으니까 저는 4개씩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1번부터 4번까지의 이야기를 15초 동안 네가 풀어주는데 1번의 장면에서는 달리다가 비둘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넣어줘. 그리고 점프를 해서 도착했을 때 벽을 타고 올라갈 때 빨래를 털고 있는 흑인 할머니가 놀라는 모습을 넣어줘.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된 거예요. 비둘기가 날아가고 점프를 뛰고 이 벽을 따라 이렇게 올라갈 때 빨래를 타는 할머니가 나타나죠. 그래서 할머니가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도 이 스토리보드대로 따라가는 거를 당연시하게끔 프롬프트를 넣고 올라갈 때 제가 글자로 프롬프트를 넣은 게 올라가다가 이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상의 탈의에 된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점프를 뛰고 여기 파이프를 잡을 때 이 파이프 위에 고양이들이 있어서 고양이들이 떨어지는데 소파 밑으로 안전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여기서는 이 여자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윙크라는 장면으로 엔딩을 하게끔 해줘라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프를 뛰고 여기 벽 올라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제가 프롬프트로 쓴 옷을 갈아입는데 그 여자가 우후라고 하게끔 다 디렉팅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퍼를 뛰면 그 다음에 고양이가 나오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파이프를 딱 잡았을 때 소파에 떨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여기 스토리보드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스토리보드가 필요하고 이 스토리를 하나 집어넣은 상태에서 프롬프트로만 가지고도 이제 영상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스타트 엔드가 필요 없이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캐릭터를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이 캐릭터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근데 집어넣지 않고 이 이미지만 가지고 실사 애니메이션이고 뉴욕 한복판에서 파쿠르를 하는 영상이야. 백인 여성이고 이 여성이 파쿠르하는 영상을 이 스토리보드대로 만들어줘 하고 스토리보드 1번에서는 비둘기가 날아가게끔 해주고 2번에서는 흑인 아줌마가 나타나서 쳐다보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5번에서 올라가다가 아까 그 동양인 남성이 상의 탈의하는 장면 7번에서는 고양이가 소파에 떨어지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마지막에는 윙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스토리보드를 따라서 15초, 15초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영상이 되는 거죠. 이게 4개 넣으면은 2번을 넣는 건데도 그 인물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되네요.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시댄스로 영상을 3개를 뽑은 거예요. 이거는 두 남녀가 태권도를 해서 겨루기를 하다가 여자가 발차기로 인해서 남자가 박스에 박힌다 이런 스토리를 쓴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썼어요. 다른 걸 쓰진 않고 원래 저는 더 디테일하게 쓰는데 시댄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자의 이미지나 남자의 이미지 넣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말로만으로도. 근데 이게 첫 번째 영상인데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여자 얼굴이 나왔죠. 그럼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박히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원래라면 옛날에는 여기다 사진을 집어넣고 그 다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시댄스 2.0은 영상을 집어넣습니다. 아까 만든 영상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다음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원래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하고 얘가 박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때는 여기서 카메라의 움직임이 반대가 되거나 이러면 이게 탁 튀어버려서 두 개를 이었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음악도 아닌데 이 음악이 첫 번째로 이어지고 카메라의 워킹도 만약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음 장면을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동작도 이어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연결되는 장면이 박혔는데 끊김없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씬이네요 지금. 네. 근데도 계속 이어가네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이 여자가 쓰러지거든요. 근데 카메라 무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죠. 살짝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하고 선회하고 있거든요. 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요. 그냥 이미지 투 비디오라고 하면. 근데 이거는 시댄스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넣어서 다음 영상을 이어져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라는 행동을 줬기 때문에 보시면 카메라가 같이 움직입니다. 카메라가 무빙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자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남자를 그러니까 지금 위에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 보면 컷이 지금 4개로 나눠져 있는 컷인데 나눠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이 인물의 인간성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장면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 영상에 나왔던 인물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꽤나 귀여운 구석이 있네.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목소리도 이 영상을 넣고 다른 장면을 아예 만들잖아요. 그래도 그 장면에 이 여자랑
그 다음에 이 남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된 채로 영상이 나옵니다. 저 영상을 집어넣고 영상에서 나오는 여자가 카페에 출입을 하고 이 영상에 나오는 남자가 바리스타가 돼서 대화하는 장면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여자가 나와서 똑같은 목소리로 어서오세요. 그 남자가 나오죠. 그러네요. 네. 너 목소리 똑같습니다. 그때 그 귀여운 구석이? 근데 지금 단점이 뭐냐면 시댄스의 단점은 텍스트로 만들면 계속 이 여자가 나와요. 나중에도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로 동양인 중에 예쁜 여자라고 하면 계속 이 여자가 이분이에요? 나와요. 어떤 영상을 보면 이분이 계속 출연을 합니다. 이분이 시댄스의 전속 네, 동양 여배우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 이미지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도 내가 텍스트로만 영상을 만들어도 그 영상을 이어서 하나의 영화처럼 만들 수 있다. 네. 이제 이게 시댄스 2.0 그다음에 옴니 레퍼런스를 가진 클링도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캐릭터가 여기 배경을 통해서 이 음악에 맞춰서 연기해달라고 하면은 15초 영상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한 게 배우였는데 배우는 이미지 3장만 들어갔었고요. 이미지 3장으로 3장 중에 하나가 장소면 그게 영상이 됐어요. 그때도 엄청나게 혁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클링이 아예 바꿔놨고 그 다음에 시댄스가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이 있었나 그래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영상이 나오게끔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스토리보드가 필요는 하지만 이미지 때문에 싸움하는 일은 이제는 없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영화의 무드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미드전에 보면은 스타일 레퍼런스랑 이미지 레퍼런스가 있는데 스타일 레퍼런스처럼 그 영화의 무드를 좀 넣으면 그 무드가 같이 묻어서 영상이 돼요. 그리고 또 완전히 디렉션을 촘촘하게 해야 된다. 기업에서 원하는 장면이 100%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미지를 만들어서 만드는 거는 아직도 하긴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프롬포트나 멀티모달을 참조해서 진화하게 되었고 창작자의 통제권이 획기적으로 확장이 된 건 맞습니다. 카메라의 무빙이나 워킹이 옛날에 정적이었다면 시댄스 2.0과 클링이 나오면서 카메라가 엄청나게 무빙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많이 사실적이 됐고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가 통합이 됐다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 같은 것들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그 영상 안에서 편집이 되고 이 영상에서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모자를 빼줘라면 모자를 뺀 영상을 또 만들어줘요. 영상을 넣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라라랜드의 춤추는 장면을 넣어서 누군가를 거기에 똑같이 사진을 세워놓은 다음에 라라랜드에 나오고 있는 그 영상하고 똑같이 춤을 추게 해달라고 하면 그 똑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영화의 한 장면에 자기가 들어가서 훈수 도는 장면들이 또 유행이거든요. 그게 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영상에 집어넣고 거기에 캐릭터 하나를 넣은 다음에 얘가 등장해서 나쁜 빌런이 있으면 한 대 또 때려주고 오는 걸 해줘.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게끔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형식이 돼버린 거죠. 옛날엔 이미지에 그 자기가 들어갔다면 이제 영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압도적으로 제일 좋은 게 시댄스 2.0이긴 한데 시댄스 2.0은 해상도적인 한계랑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해상도가 1080p가 최고예요. 108. 근데 솔직히 좋긴 좋은데 그 특유의 시댄스만의 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클링은 확실히 그 개체 캐릭터를 확실하게 집어넣는 캐릭터 툴이 있거든요. 주체를 정확하게 넣을 수 있어서 만약에 옷이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넣으면 작은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똑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그게 장면이 바뀌어도.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거 할 때는 클링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시댄스는 드라마나 영화적인 걸 할 때 많이 쓰고 있고 배우는 엄청 좋은 툴이었고 가격도 지금은 되게 낮은 편이지만 옛날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배우4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서 배우4가 이제 클링 3.0이나 시댄스 2.0을 능가하는 영상으로 출시가 될지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냥 좀 초보분들은 연습할 때 배우 쓰기로 하면 되겠네요. 실제 그 연습하다 보면 이거 너무 AI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시댄스는 한번 쓰시면 아까 그 태권도 영상도 별거 없어요. 2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태권도로 격렬하게 싸우다 여자가 날라차기를 해서 남자를 박스에 묻어버린다. 그 말만 했는데 주정 나옵니다. 다른 거 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영상을 자기의 이야기를 잘하고 싶다면 좀 시댄스나 클링을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배우4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시댄스2가 720 해상도에 15초를 많이 쓰는데 요즘은 고급 요금제를 써도 15초 하나 뽑는데 거의 3,000원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결제하면 결제할수록 추가 크레딧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다. 클링도 똑같거든요. 스탠다드보다 울트라로 하게 되면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원료금이 저기서 비싸군요. 네, 원료금이 기본요금, 표준요금, 고급요금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있는데 지금 클링하고 좀 비교하는 게 클링이 되게 비싼 거였거든요. 근데 클링보다 훨씬 비쌉니다. 30-40%? 그리고 1080은 더 크거든요. 지금 클링은 4K가 나와가지고 4K는 훨씬 비싸지만 1080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의 가격입니다. 울트라 같은 경우는 1,000원인데 여기 보시면 6,000원대잖아요.
이 영상들도 부익부 빈익빈이 좀 커질 거예요. 아마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는 시덴스나 클링을 계속 쓸 거고 개인들은 좀 저렴한 그록이라든지 비오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록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록은 월플랜으로 결제를 하시면 목소리도 나오고 음악도 생성되고 옴니 형식의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초보자들을 원한다면 비오보다는 저는 그록을 더 추천드립니다. 저희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스토리보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까지는 제가 수업을 하거나 할 때는 스토리보드를 엄청나게 촘촘하게 짜야 된다. 그 이미지 자체가 영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워크플로우를 보셨을 때는 기획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시나리오 쓰고 이미지와 영상을 설계하고 프리비주얼이라는 게 지금 영상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네. 저렴한 뭐 480p라든지 720p로 영상을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편집은 저는 캡컷을 쓰고 있거든요. 캡컷으로 편집을 하고 사운드는 이 영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운드는 보통 음악인데 아트리스나 아니면은 AI 요즘에 사운드 툴도 되게 많거든요. 그 툴을 이용해서 좀 집어넣기도 하고 음악은 영상을 제미나이에 넣어서 순호로 여기에 걸맞는 배경음악을 좀 만들어줘 하면은 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막까지 넣는 장면이 이렇게 하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